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 우리가 예방의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거를 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예방의학하고 공중보건학 이게 뭐가 다른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자, 예방의학이나 공중보건이나 사실 목적은 똑같아요. 자, 목적이 뭐예요?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요. 육체적, 정신적 건강, 효율성을 달성하자.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이거는 예방의학이나 공중보건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 대상이 누구예요? 예방의학 대상. 나 몸이 아파. 감기 걸렸어. 나 축농증 예전에 있었는데 나 이거 코가 지금 굉장히 이상하네. 나 심해졌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가족 단위로 병원 가셔야 되죠. 자, 예방의학. 가족이나 개인이 대상,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공중보건학은 계속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역사회, 국가, 인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방의학 보시면은요, 내용이 예방의학 같은 경우에는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용이. 자, 그런데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예, 그 요인에 사회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뭐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죠. 그런데 누구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게 됩니까? 집단이에요. 지역사회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등장을 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키포인트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서 책임 소재도 개인이나 가족이 되고요. 자, 우리 보통은 공공 헬스, 자,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주체가 보통 어디예요? 이거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그렇죠. 보건소 기억나세요? 예. 보건소에서 보통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실시를 하잖아요. 또 환경위생 이런 것들도 보건소가 많이 담당을 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은 공공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퍼블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는 어디예요? 자,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또는 가정이나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가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보건소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진단하는 방법은 임상적인 진단이에요. 예방의학. 자, 의사들이 만든 거예요. 각종 보건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것은 공중보건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흡연율이 높다. 이렇게 나오면 금연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자, 문제 해결은 의사가 진료를 해가지고 투여가라는 방법으로 예방의학은 접근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을 시켜주면 돼요. 사람들한테 당뇨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또는 당뇨를 잘 관리하시려면은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요, 이렇게 운동하시고요, 이렇게 약물도 잘 드셔야 돼요 라면서 보건교육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마철에 모기가 많이 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죠. 서식처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고인물 같은 거. 자, 그런 것들 제거하는 어떤 환경위생이라든지 또는 영양관리라든지 뭐 보건관리와 봉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 이것이 공중보건학이다.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러면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의학이라는 것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의학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뭘까요? 자, 예방의학하고 의학이 뭐가 달라? 지금 공중보건학하고 예방의학의 목적은 똑같은데 의학의 목적은 뭐예요? 의학은 무조건 치료예요. 예. 자, 치료가 목적이에요. 아프니까 치료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대상이나 단위는 누가 돼요? 자, 이거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예. 환자가 있어야 치료에 접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요? 문제 해결.
자, 의사가 환자를 만났어요. 환자가 아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맞아요. 진료해야죠. 그다음에 약물 처방해줘야 되죠. 투약도 이루어져야 되죠. 그다음에 또 약물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의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보건의료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자, 1차 보건의료. 자, 여러분들이 보건의료, 그러니까 내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알려고 하니까 내가 엄청나게 두꺼운 어려운 책을 봐야 되고 또는 직접 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고 보건소에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요. 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개되는 보건의료를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역사회 주민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보건의료를 우리는 1차 프라이머리, 1차 보건의료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게 생겨난 배경을 보면 일단 문제점이 이건 거예요. 자, 보건의료 이용률이 저조해요. 아파서 정말 막 수술을 받기 전에는 병원을 안 가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야 병원에 가신다. 자, 이러면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건의료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또는 보건 자원이 잘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질병 구조가 예전에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필요하게 됐고 의료 이용의 격차가 자꾸 증가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1차 보건의료가 필요했다예요. 자, 그러면 1차 보건의료라는 게 뭐냐?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의 UN 총회에서요. 자, 건강 목표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예요. 200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건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머, 모든 사람들이 건강의 혜택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목표가 아주 좋죠.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1차 보건의료가 필요하다. 1차 보건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각 나라는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 유엔 총회 1974년 세계보건기구 주도하에 만들어집니다. 이 목표가. 그러면서 알마타 선언이 1978년 그로부터 4년 후에 알마타 선언에서 이렇게 못 박아줘요. 자, 공식화해줘요. 뭘 공식화하냐면 세계보건기구하고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면서 이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알마타 도시에서 이루어진 이 국제회의인데요. 그래서 알마타 선언인데요. 이때 어떤 선언을 하냐면 자, 이런 누구에게나 다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1차 보건의료의 혜택을 주자. 다 줘야 된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1차 보건의료가 질병의 치료, 예방 이런 것들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증진, 사회적인 안녕, 생활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됐던 선언은 뭐예요? 알마타 선언이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도 명확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아니면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어떤 것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되느냐 보시면은요.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와 이것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양이에요.
자, 식생활. 사람들이 잘 먹어야 건강해요. 그리고 잘 골라 먹어야지 또 건강한 시대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양이 증진돼야 돼요. 식생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식수가 공급이 돼야 돼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 위생 관리와 안전한 식수 공급. 자, 그 다음에 모자 보건 사업이에요. 자, 우리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 모자 보건의 건강, 이거 아주 필수잖아요. 그래서 모자 보건 사업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주된 전염병은 어떻게 해줘라? 예방접종으로 관리를 해주자라는 거고요. 예방접종. 그 다음에 자, 풍토병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별로 또 지역별로. 그러면 그 풍토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질환하고 상해, 다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질환과 상해, 다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면 이것은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신장애인의 적절한 치료, 그 다음에 정신보건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차 보건 의료에서 필수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교육, 식생활 영양, 그 다음에 물, 위생, 그 다음에 모자 보건, 그 다음에 예방접종, 풍토병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 상해, 적절한 치료, 그 다음에 필수 의약품, 그 다음에 심신장애인.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1차 보건의료 접근 방향이에요. 이건 이제 다 알마아타 선언에서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 접근 방향성 4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4가지. 지역사회가 수용해야 돼요. 사람들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우리는 이거 받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국가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다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곳은 혜택을 못 받고 도시에서는 혜택을 잘 받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 아는 어떤 농어촌 지역에서는 혜택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접근의 용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오지 지역이 핵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중보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불부담 능력이에요. 지불부담 능력. 이건 뭐냐면 어떠한 국가나 지역 사회가 재정적으로 요것을 좀 이건 합리적인 가격이구나라고 생각 들어서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1차 의료가 너무 막 부담이 되게끔 큰 비용이 소요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1차 보건의료 접근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4가지. 지역사회 수용성, 접근의 용이성, 지역사회 적극적인 참여, 그 다음에 지불부담 능력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